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 어때요? 며느리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수야, 또 내 입맛에 맞춰 만들었구나. 정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들 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또 야근이래요.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혼 10년 차 하지만 지수가 가장 편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가 곧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우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외로움을 크게 탔습니다. 2019년 가을, 아내 은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정우는 매일 밤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그때 정우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수는 매일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오늘 산책 가실래요? 지수는 정성스럽게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점점 정우와의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정우는 지수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정우도 지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지수야, 내가 없었으면 아빠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사이였습니다. 아들 민주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일과 취미에만 몰두했습니다.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민주는 항상 바빴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 모임에 나갔어요. 지수야,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저녁 늦을 거야. 민주는 아내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지수는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한 정서적 교감을 시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해소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민준 씨가 너무 바빠요. 집에 거의 안 와요. 지수는 시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우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가 바쁜 건 가족을 위해서잖아.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정우도 속으로는 아들이 아내를 너무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과 지수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민준은 핸드폰만 보고 지수는 TV만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했어요. 미안, 나 이번 주말 등산 가기로 했어. 다음에 가자. 지수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수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지수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 신작 영화평이 좋아요. 민준 씨는 야근이래요. 아버님이랑 보러 갈까요? 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영화관 가는구나. 두 사람은 저녁 7시에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팝콘과 콜라를 샀고 정우는 지수가 내민 팝콘 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야, 고맙다. 요즘 영화관도 안 가봤는데. 영화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었고 정우는 중간에 눈물을 훔쳤어요. 지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아버님, 영화 어땠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좋더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요즘 민준 씨랑은 이렇게 영화도 안 보는데 아버님이랑 보니까 좋네요.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산책도 했어요. 정우는 지수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시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과의 대화보다 며느리와의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기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오랜 친구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남산 올라갈래? 민준이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골프 갔어요. 저 혼자 심심한데 좋아요. 두 사람은 오전 10시에 남산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지수는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정상까지 갈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상까지 가야지. 지수야, 아빠 따라와. 두 사람은 즐겁게 등산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자주 여기 오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은희하고 자주 왔지. 추억이 많은 곳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제가 자주 같이 올게요. 외로우시지 않게. 정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 정말 외로웠을 거야.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아요. 민준 씨가 바쁘니까 외로웠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가 담긴 미소였어요. 평일 저녁에도 지수는 자주 시댁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지수는 반찬통을 들고 시댁 문을 열었어요. 정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또 왔구나. 반찬 만들었어? 정우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지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수야, 민준이는? 야근이래요. 요즘 프로젝트 바빠서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갈비찜을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역시 지수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지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 정기검진 받으셨어요? 지수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응, 지난주에 받았어. 다 괜찮대. 지수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저녁 9시가 되자 지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정우는 현관까지 나와 지수를 배웅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민준이 오면 잘 챙겨줘.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도 주무세요. 지수가 떠난 후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지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정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오해가 가족을 위기로 몰아갈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관계였지만 곧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어요. 민주는 늦은 밤까지 퇴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민주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 민주는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수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누운 지수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퇴근 후에도 민주는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어도 골프 약속이나 등산 모임에 나갔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만 보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수가 물어도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지수가 제안해도 피곤해. 나 좀 쉴게라고 거절했습니다. 지수는 점점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졌을 뿐이에요. 민주는 아내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소홀했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명절 때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아버지가 전화해도 아빠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라고 둘러댔어요. 정우는 아들의 무심함에 서운했지만 바쁜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위로했어요. 지수는 그런 남편에게 이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TV 드라마를 보며 따뜻한 차를 나누는 시간이 일상의 낙이었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지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지수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정우는 거실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왔구나. 고맙다. 두 사람은 이제 가족 이상의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 드라마를 봤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였어요. 아버님, 이 드라마 재밌죠? 다음 주가 기대돼요. 지수는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우도 함께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드라마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에게 일상을 공유했어요. 정우는 귀 기울여 들어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지수는 정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지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응, 그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지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지수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구나.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정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수는 위로받았어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지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지수는 시댁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피곤했던 지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정우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잠든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지수가 잠들었네. 감기 걸리겠어. 정우는 안방으로 가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수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지수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지수는 잠결에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따뜻함을 느낀 것이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별 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5년 동안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안정을 느꼈어요. 은희, 보고 싶었어? 정우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은 따뜻했고 정우는 그 온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지수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잡은 것이었어요.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소파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지수가 손을 놓았어요.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도 외로웠나 보구나. 정우는 며느리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바쁜 남편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우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11시 민주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수 벌써 잤나? 민주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주는 침실로 가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수 요즘 맨날 아버지 댁에 가던데. 민주는 아버지 집 쪽을 쳐다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지수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는 거야? 민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방 문이 닫혀 있었고 거실에는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왜 여기서 자? 지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언제 왔어? 지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 아버지는? 지수는 변명하듯 말했어요. 드라마 보다가 잠들었어. 아버님은 주무시고 담요를 덮어주셨나 봐. 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여긴 아버지 집이잖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어요. 민주는 아버지 방 쪽을 한번 쳐다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조용했어요. 집에 도착해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해하지 마. 그냥 드라마 보다가 잠든 거야. 아버님이랑은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민주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자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지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챙겨드리는 거잖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챙겨드리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맨날 아버지 집에 있잖아. 우리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지수는 화가 났어요.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제가 가는 거잖아. 당신은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가고. 저 혼자 뭐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아내를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솔직히 좀 이상해 보여.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뭐가 이상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친하면 안 돼?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신경 쓰여서. 지수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민준 씨, 요즘 바쁘시죠?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좀 바빠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민준 씨 부인이랑 아버님이 정말 친하시네요. 맨날 같이 다니시던데. 민주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영화관에서도 보고 공원에서도 봤어요. 둘이 정말 사이좋으시더라고요. 민주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아버지와 아내를 함께 본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지. 민주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민준 씨는 바쁘시니까 아버님을 부인이 챙겨드리는 거 보기 좋더라고요. 효부시네요. 아주머니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민주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맨날 같이 다닌다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에 지수가 또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저 아버님 댁 다녀올게요. 저녁 챙겨드려야 해서요. 지수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민준이 말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우리 너무 자주 같이 다닌다고. 지수는 화가 났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요? 시아버지 챙기는 게 오해받을 일이에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민주는 혼자 남아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민주는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해 보였고 자신은 소외된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림자처럼 가족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늘 무심했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와 아내의 지나친 친밀함을 보고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 민주는 지수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네, 아버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만들어 갈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밝고 즐거웠습니다. 남편에게는 하지 않는 톤이었어요. 민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나한테는 저렇게 안 웃는데. 민주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민주는 자꾸 아버지와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둘이 맨날 뭐 하는 거지?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민주는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내가 이상했어요. 내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민주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의 중에도 민주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료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민주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일부러 일찍 집에 왔습니다. 오후 6시, 평소보다 4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지만 지수는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 갔나? 민주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민주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거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거실에서 지수와 정우가 함께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저 개그맨 진짜 웃겨요. 지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우도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웃기네. 지수야, 이거 다음 주도 봐야겠어.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저렇게 웃지 않았어요. 항상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주는 질투심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뭐지? 나는 남편인데. 민주는 거실로 들어서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두 분 그렇게 보기 좋으세요? 지수와 정우는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언제 왔어? 지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민준은 소파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오해하겠어요. 아버지가 제 아내에게 너무 의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말은 두 사람의 순수한 관계를 더럽힌 것이었어요.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냐?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5년 동안 외로움을 달래준 며느리, 딸처럼 생각했던 지수와의 관계를 아들이 더럽힌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바빠서 집에도 안 오고 아버지한테도 연락 안 하니까 지수가 챙겨준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정우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억측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오해라뇨? 아버님은 그냥 외로우셔서. 지수는 해명하려 했으나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남편이 이렇게 오해하다니. 지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챙겨드린 것 뿐이에요. 당신이 안 하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수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 와서 같이 TV 보고, 영화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아버지 모시는 게 잘못이에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지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지만 민준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민준이가 오해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하지만 정우도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있나? 민준이가 날 뭘로 보는 거야? 정우는 억울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버님까지 오해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민준의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요.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가볼게요.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민준이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수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까는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하지만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시댁에 안 갈게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수는 정말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저녁 혼자 TV를 보며 식사를 했어요. 지수가 안 오네. 민준이가 뭐라고 했나? 정우는 외로웠습니다. 5년 동안 함께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오지 않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정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바쁘니? 오랜만에 아빠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하지만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지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민준 때문에 시댁에 갈 수 없었어요. 민준의 의심스러운 눈빛, 차가운 말투. 지수는 상처받았고 이제는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다는데 저도 조심해야겠지. 지수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시아버지가 그리웠고 함께 보냈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주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자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너무 자주 가는 건 좋지 않아. 민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려나?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지 뭐. 내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 얼굴 좀 보자. 민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네, 시간 나면 갈게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정우는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평화는 깨졌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상처만 남았습니다. 민준의 냉정한 말은 지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정우도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식품이었어요. 지수가 해준 밥이 그립네. 정우는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았던 시간들.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났어요. 은희야, 나 너무 외롭다. 정우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남편과 냉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빴고 지수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지수는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남편에게 오해받다니.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후 늦은 밤 정우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정우는 배가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간신히 연락처에서 지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배가 너무 아파서. 정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119 부르세요. 하지만 정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옷을 입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옆에 누워있던 민주는 깨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지수가 흔들었지만 민주는 피곤한 듯 나중에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잤어요. 지수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지수는 뛰어갔어요. 시댁 문을 열자 정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수는 정우를 흔들었어요. 정우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지수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자가 급한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고 정우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지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아들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좀 받아. 지수는 간절히 빌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정우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급성 맹장염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건넸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정우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지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텅 빈 복도에서 지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무사하시길. 지수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터지기 전에 제거했어요. 며칠 입원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우는 병실로 옮겨졌고 지수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정우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지수였어요. 지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우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수는 밤새도록 병실을 지켰습니다. 정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도 떠드리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살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 좀 주무세요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아들 민준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 수술하셨는데. 지수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는 의자에 앉아 정우를 지켰습니다. 새벽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우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수야, 너 집에 가서 쉬어. 밤새 앉았잖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정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가서 쉬어. 민준이도 걱정할 거야. 나는 괜찮아.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올게요. 점심 챙겨 올게요. 지수는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문 앞에서 지수가 정우의 팔을 부축하는 모습을 옆집 아주머니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수는 정우를 부축한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나서는 것이었지만 각도상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옆집 박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야? 시아버지랑 병원을? 아들은 어디 있고? 박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수를 쳐다봤어요.
지수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즉시 아파트 단지 주민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503동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둘이서만. 아들은 어디 있는지. 메시지가 올라가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진짜요? 요즘 그 두 분 맨날 같이 다니던데. 아들은 바쁘다고 집에도 안 온다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해는 커져만 갔어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챙긴다더라. 남편이 관심이 없으니 시아버지에게. 쯧쯧. 오후가 되자 소문은 아파트 전체로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503동 며느리 말이야. 시아버지랑 너무 친하다던데? 응, 나도 들었어. 영화관에서도 봤대. 둘이서만. 남편은 맨날 바빠서 집에 없다던데. 그러니까 외로워서 시아버지한테. 아주머니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순수한 관계를 의심스러운 관계로 몰아갔습니다.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어요. 들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실에서 밤새 함께 있었대. 헐, 진짜? 소문은 민준의 직장 동료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버님 편찮으세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요? 왜요? 동료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부인분이 아버님 병원에 계시다고 들어서.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네, 병원? 무슨 소리예요?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급히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너무 피곤했던 것이에요. 민주는 초조해졌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라 핸드폰을 꺼놓은 것이었어요.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또 뭐 하는 거야? 오후 3시 민주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수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지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민준 씨, 언제 왔어? 민주는 화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시다던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전화했잖아. 지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아버님이 새벽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하셨어요. 민주는 놀랐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수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지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연락했어요. 새벽에 계속 전화했는데 당신이 안 받았잖아요. 저 혼자 119 부르고 병원 가고 수술 동의서 쓰고 다 했어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 온 걸 못 받은 게 맞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다른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병원에 있었어? 둘이서? 지수는 민준의 말투에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아버님 혼자 두고 올 수 없잖아요.
민주는 지수에게 연락해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당장 말해봐. 당신 아버지랑 대체 무슨 관계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무슨 관계냐니요? 시아버지랑 며느리 관계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당신이 아버지랑 너무 친하다고. 병원에서도 둘이 나오는 거 봤대.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버님 수술하셨는데 제가 돌보는 게 이상해요? 민주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이상하지. 아들인 내가 있는데 왜 당신이 밤새 병원에 있어?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요. 저는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돌본 것뿐이에요. 민주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돌봐? 너무 잘 돌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 지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당신이 안 하니까 제가 한 거예요. 외로우신 아버님을 위로해 드린 거라고요.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위로? 그게 위로야?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수군거리는데 지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륜?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절대 시댁 안 갈게요. 아버님도 안 볼게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민주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불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지수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지수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랑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민주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지수는 민준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는 게 정상이 아니래. 지수는 화가 났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요? 시아버지 모시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친밀해 보인다는 거야. 나보다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끈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래요?
지수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관심 끄는 게 아니야. 바빴을 뿐이야. 민준은 변명했지만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바빴다고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는 골프 가고 저랑 대화한 게 언제예요? 지수는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은 집에도 안 오고 관심도 안 주고 저 혼자 뭐 하라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은 그냥 아프셨어요. 제가 돌봐드린 게 뭐가 잘못이에요?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신 눈빛이 문제야. 나를 볼 때와 아버지를 볼 때 눈빛이 달라. 민준의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차갑고 무표정한데 아버지한테는 밝게 웃잖아. 내가 바보야? 그게 안 보여? 민준의 목소리는 질투심으로 가득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이해? 내가 이해 안 해줬어? 민주는 소리를 높였어요. 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거야. 돈 벌어오는 거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다예요? 저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대화가 필요했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민주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 거야? 아버지한테 위로받은 거야? 지수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래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당신과 달리.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정우가 나왔습니다. 퇴원한 정우는 집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배에 수술 자국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정우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과 지수는 깜짝 놀라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우는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아버지랑 지수가.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이상하게 본다고? 그래서 뭐? 내 아내를 의심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정우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변명하려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정우는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정우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뺨을 때렸어요.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뺨을 감싸며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내게 딸 같은 존재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나는 외로웠어. 너는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전화도 잘 안 했잖아. 그때 지수가 나를 챙겨줬어. 딸처럼 말이야. 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가 없었으면 나는 외로워서 죽었을 거야. 정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매일 저녁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몰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지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수는 나한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드라마 보고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는 지수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뭐야? 정우는 민준을 쳐다봤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스스로는 모르는 거냐? 정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는 골프 가고 지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봤어? 지수도 내 관심이 필요했어. 대화가 필요했다고. 그런데 너는 뭐 했어? 정우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지수가 나한테 온 건 내가 안 돌봐줘서야. 지수는 외로웠고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준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수한 가족애를 너는 더럽게 보는 거야? 내 아버지를, 내 아내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자신이 아닌 외로움을 채워준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를 질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질투한 거였어. 민주는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소홀히 대했고 아버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아내와 아버지가 서로 채워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질투했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소외된 것 같았어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지수, 미안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질투했어요. 둘이 너무 친해 보여서 저는 소외된 것 같았어요. 민주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아내도 못 챙기고 아버지도 못 찾아뵙고 그런데 둘이 친하니까 질투가 났어요.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았어요. 민준의 고백에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내 자리는 아무도 못 빼앗아. 지수는 내 아내고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어진 상태였어요. 민준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심했어요. 아버님과 저를 불륜으로 봤잖아요.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질 것 같아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피했습니다. 이제 손대지 마세요. 저 지쳤어요.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지수야.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상처 주고 받으면 안 돼. 정우는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님도 못 뵐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정우는 놀랐어요. 지수야, 무슨 소리야?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제가 아버님을 안 뵈면 소문도 사라질 거예요. 안 돼. 정우는 소리쳤어요. 지수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없으면 나는 또 외로워져. 정우는 애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만족하냐?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정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민주는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상처받았고 아버지는 실망했어요. 민준 자신도 후회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는 깊어졌고 관계는 무너졌어요.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큰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물었어요. 여보, 어디가?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당황했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지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수가 친정으로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쳐다봤어요. 지수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수가 해놓은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주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해준 밥이 그립네. 민주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도 혼자 시댁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수술 후라 몸도 불편했고 지수도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매일 지수 생각을 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우는 자신 때문에 지수와 민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정우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사흘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집 초인종을 누르자 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아, 왔니? 정우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수술 잘 됐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정우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수야, 미안하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는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외로워서 너희 둘 사이에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구나. 정우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를 챙겨줘서 고마웠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부부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 민주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질투한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아빠도 책임이 있어. 너무 지수에게만 의지했던 것 같아. 너한테 소홀했고.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지수한테만 기댔어. 미안하다. 정우의 말에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정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당분간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 해.
민주는 놀라 물었어요. 여행이요? 갑자기 왜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고 싶어. 아빠가 있으면 지수도 불편할 것 같고, 너희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아빠가 좀 비켜줄게. 민주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지금 너희가 더 중요해. 지수를 잡아야지. 그 좋은 며느리를 놓치면 안 돼.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준아, 지수한테 잘해.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빠는 알아. 너도 바빴지만 지수도 힘들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떠나기 전 정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잘 지내니? 지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 건강은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지수 덕분에 잘 회복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무 너한테 의지해서 민준이가 질투한 것 같아. 정우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정우는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아빠도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당분간 여행 좀 다녀올까 해. 너희 둘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수는 놀라 물었어요. 여행이요? 아버님 몸은 괜찮으세요?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너희가 더 걱정이야.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수야, 민준이는 널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툰 아이다. 정우의 목소리는 애틋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 아빠를 닮아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의 외로움도 봐주렴. 민준이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를 소홀히 대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을 거야.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아버님, 정우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아빠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 민준이랑 잘 풀어봐. 서로 사랑하잖아. 오해로 헤어지면 안 돼. 지수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감사해요. 정우가 여행을 떠난 후 민주는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주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자 민주는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너를 의심했고 아버지도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내가 아버지를 질투했어. 민주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아버지랑 더 행복해 보였어. 나랑 있을 때는 무표정한데 아버지랑 있을 때는 정말 밝게 웃더라. 그게 질투가 났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을 소홀히 대했어.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주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밀어낸 거야. 내 무관심이 당신을 아버지한테 가게 만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을 원했는데 나는 일에만 몰두했어. 주말에도 골프 가고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민주는 10년 만에 자신의 무관심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미안해요.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아버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당신이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지수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한테서 당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웃어주셨어요. 제가 당신한테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시아버지이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기대가 컸죠. 남편이니까요. 그래서 더 실망했고 더 외로웠어요. 지수의 고백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기대에 못 미쳤어. 민주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부터요.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당신 이야기도 해주세요. 함께 시간도 보내고. 지수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럴게. 앞으로는 잘할게. 약속해.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 서운함, 바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주말에 골프 안 갈게. 당신이랑 시간 보낼게. 민준이 약속했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가도 돼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균형을 맞추면 돼요. 민주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이제야 말하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던 것 같아. 민준의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정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민준과 지수는 정우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완전히 풀고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나기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여행을 떠난 후 민준과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의 부재는 오히려 민준과 지수에게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모습이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민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라면이라도 끓일게.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 씨가 요리를요? 민준은 부엌으로 가서 서툴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싱거웠지만 지수는 맛있게 먹었어요. 민준 씨가 해준 음식은 처음이네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 요리 배워서.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 묵혀두었던 서운함과 애정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실 나 결혼 첫 해에 당신한테 서운했던 일이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게 뭔데?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 케이크 사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당신은 밤 12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민주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아, 미안해. 나 그때 기억나.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정말 미안해.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결혼 기념일은 무조건 당신이랑 보낼게. 다음 날부터 민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요청이 들어왔지만 민주는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서요. 민주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팀장님이 야근 거절하시다니. 무슨 일 있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민주는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지수는 민준이 일찍 온 것에 놀랐습니다. 민준 씨, 오늘 일찍 왔네요. 민주는 야근 대신 지수와의 저녁 식사를 택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찍 퇴근하기로 했어.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민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은 서툴게 야채를 썰고 지수는 고기를 굽고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여보, 양파 써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야 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TV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핸드폰만 보고 지수는 TV만 봤는데 이제는 손을 잡고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 재밌네.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민준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보자. 민준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같이 보자.
그들의 관계는 시들었던 연인의 관계에서 다시 단단한 부부의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되자 민주는 골프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아내랑 약속이 있어서. 민주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들은 놀랐지만 이해해줬습니다. 민주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지수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화 볼래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뭐 볼래?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영화를 보며 지수는 문득 정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실까? 지수는 시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민준도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민준이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생각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보고 싶어요.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오시면 우리 세 명이서 함께 시간 보내자. 이번엔 내가 소외되지 않게 함께.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민준과 지수는 매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수가 정우와 함께 걸었던 공원길을 이제는 민준과 함께 걸었어요. 여보, 이 길 좋다. 경치도 좋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이랑 자주 왔던 길이에요. 민준 씨랑도 오고 싶었는데. 민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같이 와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우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정우가 입국장 문을 나서자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정우는 변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서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표정.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이제야 부부 같다.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어떠셨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제주도 바다도 보고 설악산도 갔다 왔어.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더라. 지수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백미러로 지수를 보며 웃었어요. 나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민주는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 많이 대화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집에 도착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올게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수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요리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지수한테 배우고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정우는 야채를 다듬고 민주는 설거지를 하고 지수는 요리를 했어요. 아버지, 이 야채 이렇게 썰어주세요.
민준 씨, 그 접시 좀 씻어줘요. 부엌은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정우는 이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함께 밥을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요. 지수랑 시간 보내려고요. 정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했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지.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가 요리도 배우고 산책도 같이 하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빠가 한 달 동안 비워준 보람이 있네. 식사 후 거실에서 지수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제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정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내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어. 서로 도운 거지. 민준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와 지수를 의심했어요. 질투했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우는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너희 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서로 아끼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 그게 부부야. 민준과 지수는 함께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네, 아버님.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오해는 사라졌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걸으세요. 지수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반대편에서 지수를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아기도 산책 좋아하나 봐. 정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자를 보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 벤치에 앉아 쉬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셋이서 함께 키워요. 아기한테 할아버지 사랑 많이 받게요.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공원을 나서며 민준이 한쪽 손으로는 아내 지수의 손을, 다른 한쪽 손으로는 아버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해와 질투로 무너질 뻔했던 가족, 하지만
진심과 대화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